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부자협동조합의 한현숙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1015 대책 이후에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려고 내놓은 대책 이후에 오히려 더 시장이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열된 주택시장에서 우리 투자 자금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 자금 이동 중에는요, 주택 규제 강화로 인해서 그러는지 토지 투자가 요즘 새롭게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소개는 각자 하시죠? 예. 네. 건축사이면서 토지건축물 건강검진센터의 CEO로 있는 성진영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 오면 토지하고 건축물을 건강진단을 늘 받듯이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와 마케팅으로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한국 AI 부동산 포럼의 김창소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정국민 부자 만들기 교육을 하고 있는 국민부자대학과 국민부자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1015 대책의 핵심은 원래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주요 규제 강화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출이 거의 지금 안 일어나고 있고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와 빌라에 이렇게 중심으로 한 자금의 흐름이 투자자들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지금 많이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부터도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우리 성진영 교수님이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우선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보기는 뭐하고요. 송파나 강남이나 서초의 중심으로 돈 많은 분들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10월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나온 것은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의 중심의 단기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 나온 게 부모 찬스죠. 그리고 부자만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틈새 시장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정책은 역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을 했던 노무현이나 문재인 정부에서의 규제 정책으로 굉장히 왜곡된 시장을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낙비는 피해가라고 지금 소낙비 올 때는 저희가 피해가는 시장을 저는 토지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시장은 규제가 없고 일단은 1가구 2주택이라는 엄청난 세제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을 활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요즘 토지 시장이 이렇게 활기를 띠는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토지 시장의 틈새라고 보면요. 일단은 제일 저렴한 가격을 사서 그것을 부가가치를 올려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첫 번째는 농림지역의 단독주택을 2025년 7월 1일부터 해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농림주택에 자격 요건이 있는 농업인이나 어업인만 주택을 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농림지역에 저렴한 땅을 사서 모든 사람이요? 주택을 질 수 있으니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언덕 위에 하얀 집, 님과 함께 같은 그런 멋진 주택을 질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방 소멸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빈집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농막이라는 그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거주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최소 단위가 20평만 있으면 10평짜리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평의 농지를 살 수 있는 능력들은 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농지만 풀 거냐? 산지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촌 체류형 쉼터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입법 예고가 어제 그제로 끝났고요. 이제 곧 11월 달에 아마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는 산이나 농지나 어디든 농촌 체류형 쉼터나 산촌 체류형 쉼터를 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시장이 작은 금액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적이냐면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세금 규제가 1가구 2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규제도 없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살 수 있는 농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경공매로 싼 농지나 산지를 사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금의 토지 시장은 부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지금 제가 10평도 된다. 아니 20평. 제주도에 3천만 원 갖고 별장 만들기 운동을 했었는데 그게 3천만 원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획관리 지역을 많이 선택하니까 계획관리 지역에 땅값을 4천만 원에 사고 그다음에 건물값도 한 4천에서 5천만 원, 10평 정도는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억 범위에 되는데 은행에서 그 정도면 7천만 원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3천 갖고 제주도에도 별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까지 못 간다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 괜찮은 위치에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 쪽 그런 쪽에다가 만들면 아마 상당한 그 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은행에 있을 때 제가 1억 만들기 펀드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딱 그 1억이라는 돈에 대한 게요. 근데 그 1억 만들기 해서 이렇게 자기 별장도 쉼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라 했는데 꿈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요거는 아주 특화된 아이템인데요. 여러분들 노후에 뭐로 생활하시나요? 가장 행복한 생활은 연금입니다. 네, 연금. 그래서 일반적인 건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기 하는 거는 이제 농지연금. 농지연금이 미래에 그게 부부가 별도로 하면 300만 원씩 600만 원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을 경공매 농지를 사서 그래서 그걸 연금화 시킨다 그러면 지금 받는 국민연금 플러스 농지연금으로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그래서 토지 시장이 더 화끈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연금에 따라서 이게 한도 제한이 없나 보네요. 그럼 제가 좀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아니 이제 뭐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농지연금이 있고 또 주택연금이 네.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이 있죠. 각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들. 그리고 또 이제 퇴직연금이 퇴직연금이 왜 그래서 핫하게 나왔죠? 실은 참 요즘 같은 때는 일찍 준비만 한다면은 뭐 500만 원만 나오게 해도 웬만큼 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연금을 각자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오면은 좋은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있을 때 하도 많이 이거를 해서 퇴직연금 가입하라 뭐 이런 걸 많이 해서 제가 주제넘게 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사례로요. 세무사인데 네. 용인의 이동읍의 땅에 한 농지가 7,000평 정도의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가가치에 올리는 걸 어떻게 했냐면 2m 성토를 해서 그걸 전후로 바꿔가지고 농지연금을 신청했는데 3,000평, 4,000평 해가지고 4,000평은 세무사 남편 그분이 300만 원을 지금 한 7년 넘게 받고 있고요. 부인은 214만 원의 농지연금을 받고 있어요. 두 분이 합치면 514만 원인데 내년쯤이면 그 받은 농지연금을 토해내고 다시 그 농지를 소유해서 그걸 지금 215만 평의 국가산단에 포함된 적인데 보상을 받으면
예상 금액은 약 20억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514만 원, 7년이다 그러면 5, 7, 2, 35, 한 4억에다가 뭐 이자까지 한다 해도 20억을 받으면 한 15억 정도는 다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연금은 여러분들 농지은행에다 그냥 모든 것을 갖다 파는 게 아니고 은행처럼 그 농지를 담보로 해서 평생 연금 형식으로 나눠 쓰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받은 연금을 다시 되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상을 받든 팔아서 큰 돈,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연금의 단점이, 주택연금도 똑같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신청하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죠. 네. 나눠서 주다 보니까 그 주택이든 농지든 계속 올라가는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용인 쪽에 농지연금을 신청했던 분들은 아마 내년쯤이면 다시 그 받은 연금을 반납하고 다시 그 농지를 소유해서 보상이든 큰 돈을 버는. 그래서 저도 연금을 투자형 연금으로 바꾸고 그런 농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노후에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원화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되게 위기감도 갖고 있고 노후 세대가 갈수록 갖고 있는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은 인플레이션도 해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추가로 지금 이제 산지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산지연금은 농지연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연금 이야기가 아닌데 연금 이야기를 너무 기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제 때 네. 연금에 대한 주제, 저도 할 이야기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는 거.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네네. 오늘 우리가 하는 것 중에는 뭐든지 세금 리스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교수님 최근에 상담을 우리한테 의뢰하는 데가 좀 많은데, 의뢰하는 분들이요, 이 다가구 사례로 그런 세금에 막 큰 폭탄을 맞았다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저희가 세무사님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사례로 한 말? 예, 제 지인이 실지 경험한 적인데요. 퇴직금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해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 그런데 애초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 불법으로 새 가구를 더 세대 분리를 해서 불법으로 만든, 그것을 알고 샀습니다. 왜?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3년 소유하다가 작년에 그것을 팔았는데, 팔고 그 돈으로 경기도에 아주 경치 좋은 데에 이제 단독주택을 사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그 18가구, 다가구 주택은 18가구만 단독주택으로 인정을 하는데 불법으로 3가구를 늘렸기 때문에 21가구로 됐는데, 국세청에서는 그것을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거의 40몇 프로의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20주택의 양도세를 물게 된 거죠. 그분 같은 경우 지금 옮겨간 그 주택을 팔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납세를 해야 겨우 세금을 납부하는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아주 그분 같은 경우는 초토화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이라는 것을 소홀히 해서 지금 이제 불법 위반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한 10만 가구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불법 건축물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뭐 별거 아니겠지가 아니고 그게 세금 폭탄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요, 제가 이제 이번에 101호 대책 이후에 건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토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 흐름을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토지는 무슨 세금의 그런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토지에 대한 관심을 요즘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교수님? 예, 토지 쪽은 제가 이제 특화된 컨설팅을 해주는 게 네. 농업 법인을 활용한 농업 가족 법인을 통해서 절세, 예. 굉장히 많은 절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강농업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 20억까지도 정책 지원이 저리로 나오고 30억, 50억, 70억까지도 보조가 융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정책 자금, 그다음에 증여 상속은 제가 한 10년 전에 실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강남의 부자들이 자녀들한테 증여한 농지를 통해서 증여한 사례들을 여러 건 제가 컨설팅을 해줬는데 증여 상속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공매를 통해서 싸게 산 농지를 통해 부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제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틈새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세금을 물론 뭐 국가에 그 충성한다 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좋지만 절세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항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너무나 너무 좋죠. 네. 누구를 막론하고 요즘은 절세 키워드가 꼭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농업 가족 법인 관련해 갖고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절차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끼리 또 법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조금 뭐지? 이게 아리송한 분도 지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동안 제가 한 10년 전에 강남의 부자들한테 증여를 세금 없이 한 방법은 어떠냐면 자녀들을 농업인으로 만듭니다. 농업인으로. 농업인은 아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1000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상관없이 농지은행에다 농지를 임차받아서 90일 동안 90일 이상 농사를 져도 농업인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법인에 4대 보험을 받는 종업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농업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지를 통해서 120만 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면 또 농업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농업인이 된 자녀를 대표이사로 하고 그 대표이사의 부모는 90%까지 1억짜리 법인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은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주고 그다음에 9천만 원은 부모가 주식을 저기해서 1억짜리 법인을 통해서 그 농업법인을 통해서 계속 부가가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 100억짜리 법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점주주는 배당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년 정도만 되면 자녀들한테 주식을 거의 양도해서 그 법인 자체가 자녀에게 다 소속되는 그래서 큰 부를 증여세 없이 증여시키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절세 효과로서는 농업법인으로 만들어가는 저기가 굉장히 많다. 새로운 투자의 구조가 짜지겠네요. 근데 아까 강남 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 부자의 필요보다는 저희 같은 그냥 서민들이 이게 참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농업법인과 이런 가족법인에 관련된 이런 강의 좀 언제 한번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11월 말쯤이면 책이 나올 텐데. 교수님 책이요? 농업 가족법인을 통해서 절세 정책자금 증여상속 경공매로 부를 만드는 그래서 가난한 자손들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책자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 록펠러가 미국의 최고 부자입니다. 지금 시가로 보면 한 1000조가 넘는 부를 가졌던 록펠러가 소유권을 자녀들한테 안 줬습니다. 수익권만 줬어요.
그건 뭐냐면 소유권은 신탁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만 자녀들이 분배할 수 있게끔 하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팔지 못하죠. 그래서 그 자녀들, 자손들은 대대손손 부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록펠러처럼 농업가족법인을 통해서 부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가족법인, 이번에 한번 농업법인을 통해서 만들어 보면 아마 좋은 조상을 뒀다고 계속.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네. 구조 설계를 참 잘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떻게 짜 나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에 그렇게 그런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었어요. 아마 거의 성진용 교수님 같은 분을 제가 이런 관련으로 구조를 좀 잘 짜달라고 부탁을. 예, 농업가족법인을 통해서 절세, 정책자금, 증여상속, 경공매까지 융합된 그런 플랜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더군다나 설계사무실 운영하는 건축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뭐 체류형 쉼터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그러고 싶지만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법인이나 뭐 법인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농업가족법인을 통한 부를 대대손손 이어가자는 그런 유튜브 촬영을 한번 별도로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제가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교수님 강의 들을 때 제가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네. 알토란 그 경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렇게 딱 잡아내는데 아주 그게 저는 대단했어요. 그것도 같이 그때 그럼 해주셔야겠네요. 예, 이 알토란 프로그램에 잠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경공매는 부동산 시장의 매매 방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남 망한 그거를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채무자 입장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경공매의 하나의 부동산 매매 방법이라고 보고요. 제가 안성에다가 농지를 통해서 육가공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17만 원짜리를 3년 만에 170만 원 평당으로 만든 부가가치일 때 그 옆에 농지가 나와서 그걸 사러 가려고 그랬더니 바로 17만 원을 샀는데 3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7만 원하고 30만 원 비교가 되니까 못 샀어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오는데 그게 다시 또 50만 원으로 올라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가니까 그게 9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이게 뭔가 있어서 나한테 이걸 사러 온 거 아닌가? 그런데 경공매 시장은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돼 있고 가격을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한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경공매를 활용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런 토지 시장에 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알토란 프로그램은 잠시 얘기한다 그러면 경공매가 이번에도 한 17,500건 정도의 물건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17,500건 중에 알토란 프로그램에서 도로를 지명하면 도로에 연관된 물건들만 딱 발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서너 건을 고른 게 안성시 쪽인데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될 겁니다. 또 보상까지요? 그래서 그 평수가 한 1,400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보상 면적이 한 4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3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34%면 40%에 내가 낙찰을 받는다. 그래도 평당 가격이 지금 80만 원짜리가 뭐 한 30몇만 원 돼 있으니까 뭐 한 45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는다. 그래서 도로 보상은 내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거의 80만 원 이상의 그 보상금인 평당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맹지인데 도로가 형성되면 그게 대지가 될 자격 요건이 되죠. 그러면 그 땅은 한 15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될 겁니다. 40만 원 준 땅이
1년 내지 2년 만에 150만 원 오른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알토란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그 알토란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 부자 만들기를 꼭 좀 실현해 주시기 예. 그래서 우리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우리 저 김창수 대표님부터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혹시 우리 오늘 토지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뭐 연금 주제로 잘못 조금 들어가기도 했지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오늘 우리 김창수 대표님이요, 우리 전반적인 토지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마케팅 전략이나 네네. 이런 실행 전략 이야기를 조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오늘 이렇게 교수님하고 대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곰곰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결국은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네. 어떻게 하면 이 자산을 지킬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자손에게 좋은 자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굉장히 큰 그런 결핍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늘 좀 답을 저는 좀 찾은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네. 좀 결핍을 네.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좀 어느 정도는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좀 디테일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 예. 이런 네. 부분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힘든 삶을 뭔가 은퇴하고 나서 조금 네. 나만의 어떤 작은 별장을 갖고 그렇죠. 살고 싶은 로망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있죠. 더군다나 네. 요즘은 이제 사실 이 네. 나이에도 있고 저만 갖고 있는 건잖아요. 그럼요. 좀 이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망이 좀 있는데 그런 로망들을 우리 교수님이 좀 채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 그런- 자산 가치도 올라가면서 또 가정도 좀 도와지고 또 삶의 또 질도 올라가는 그런 좀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또 그것들을 또 처분하거나 혹은 연금으로 연결해서 뭐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오조까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어떤 강점들을 이렇게 포인트로 뽑아가지고 이게 마케팅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토지 쪽 시장을 바라본 건 뭐냐면 네. 농지나 산지는 작은 금액으로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경공매를 통한다 그러면 싼 가격에 사서 그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농촌, 산촌 체류형 쉼터부터 농막도 그렇고, 그리고 만약 그 농지를 팔 수 있는 대책이 없다. 그러면 농지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대안을 갖고 시작하니까 돈이 묶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거는 60세 이상이고, 그리고 농업인으로 5년간의 농사 경력이 있어야 되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농지연금은 맥시멈 300만 원인데, 뭐 50만 원이 나오면 어땠고 100만 원이 나오면 어때요? 그거에 맞는, 그리고 농지연금은 여러분들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외에 별도 담보형 연금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합니다. 네. 중복이. 그리고 이 땅에 농지연금을 30만 원 받았는데 B라는 농지를 해서 또 50만 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다양한 플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노후에 그런 대책을 만든다.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나중에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함께하는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분들, 공인중개사님들,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님께서 이게 뭔가 체크리스트라든지 어떤 그런 장표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주시면 여기에 네, 함께. 방송 하단에 네. 저희가 링크를 걸어가지고 네.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해주실 거죠? 예, 아니, 그리고 네. 여러분들 농지은행에 가서 나이하고 주소만 치면 얼마가 나온다는 그런 것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을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평생 받는 방법이 있고, 나는 전후 후박이라고 해서 전 10년은 많이 받고 나중에 10년은 적게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만약 70부터 75세까지만 받겠다. 아니면 네. 70부터 80만 받겠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거를 클릭하면 바로바로 연금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주에서는 8,800만 원짜리 임야를 사서 한 10,000평 정도 됐는데, 그 임야를 사서 옛날에는 3년 동안 임야를
농지로 개간을 하면 3년 후에 양성화시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양성화를 해서 임야에서 전으로 가니까 공시지가의 100%,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90%를 해주는데 공시지가가 11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8,800만 원 임야를 산 것을 나중에 4년 있다가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300만 원씩 받는 그런 농지연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시간 불구하고 꼭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국민부자 협동조합에는 이제 많은 회원분들이 많은 상담을 저한테 오네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어디 지방에 이런 토지가 있는데 이걸 지금 매매를 해달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요. 근데 우리 성 교수님한테 좀 소개 요청을 드리면은 그분들에 대한 그것 토지 진짜 지금 그게 굉장히 뭐 이게 서울에 있고 이렇다 모르는데 고향 지방에 있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좀 말하자면 정리를 좀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제일 저희 국민부자 협동조합에는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는지 그 상담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좀 전용으로 무료 네, 상담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부탁하면 무료는 조금 배가 고프지만 무료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2차부터는 유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저도 뭐, 더불어 한마디 좀. 예. 이제 요즘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사실은 이제 너무 자산 가치 차이가 격차가 너무 하다 네, 보니까 예. 지방에 계신 우리 중개사 대표님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차별성을 좀 찾아내야 되고 본인의 이제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어쨌든 신규 고객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뭔가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다 이제까지는 아파트라든지 그냥 주택 이 정도에만 사실 집중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통합적인 어떤 자산 관리와 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좀 해법이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께서도 저희 한국 AI 부동산 포럼에 좀 그런 중개사님들에게 도움될 만한 어떤 좋은 자료나 방향성, 차별적인 전략이 있으면 많이 올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올려드리죠. 요거는 이제 산지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싼 가격에 저기가 산지거든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저는 2년 안에 정상적인 농지연금하고 똑같은 산지연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산지연금은 조금 왜곡된 산지연금이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팔리지 않는 그것을 대안으로 얼마든지 황금성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이제 농림 지역에 단독주택을 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질 수 있는 멋진 그림을 저는 건축 설계를 하지만 건설업 CEO도 했지만 절대로 건물 지어서 팔지 마라. 멋진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조감도나 투시도로 해서 멋지게 그 땅의 활용 가치를 만들어내가지고 부가치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부를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토지 쪽의 시장이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틈새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도 저는 늘 얘기하는데 남들하고 똑같은 생각에 사고를 갖는다 그러면 절대로 부를 얻을 수 없다. 남들하고 다른 시각을 봐서 그거는 저는 이제 진입장벽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진입장벽은 특허죠. 그런데 남들이 못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토지 시장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진입장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도 지식의 양을 계속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입장벽을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또 다음 기회에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째는 우리 101호 대책으로 뭐 주택시장이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자금이 막혔던 거. 그다음에 둘째는 토지는 여전히 규제가 그래도 적고 사업적 확장성이 있다는 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셋째는 우리가 그런 실행 방법으로 가족법인이나 농업법인, 아까 세류형 쉼터 이런 합법적인
합법적 중요한 네.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는 이런 새로운 투자 방식이 오늘 굉장히 저는 많이 와닿았던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뭐 우리 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시니까 마무리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김창수 대표님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고 네. 그렇게 끝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부동산이 거의 뭐 7, 80%의 자산의 비율이다 보니까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이 제일 쉽다. 그래서 부동산 중에도 여러분들 소낙비는 피해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주택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그 규제를 피해서 토지 시장으로 좀 옮겨가면서 이 토지 시장이 좋은 게 뭐냐면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더니 농림지역의 단독주택을 법이 규제를 풀었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를 농림지역에서 부여했다는 거. 그런데 이걸 아는 분이 그냥 많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체류형 쉼터라는 게 지방 소멸 대안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텐트보다는 그냥 체류형 쉼터를 갖다 놓고 옛날에 농막은 창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체류형 쉼터는 이거는 임시 거주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LG나 그리고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도 소규모 주택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가족이 계속 부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농업 가족 법인을 통해서 절세 정책 자금 그리고 증여 상속 그리고 경공매를 통해서 융합된 자산을 불려가게 하는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록펠러 재단이 자손들이 계속 부를 얻을 수 있게 한 것은 팔지 못하게 자손들 묶어놓고 수익권만 가져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농업가족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훌륭했습니다. 네네. 우리 김창수 대표님 네. 한 말씀. 저도 이렇게 오늘 대담을 들으면서 정말 느꼈던 게 이제 사실 정책이 바뀌고 나서 많이들 혼동을 느끼고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시장에서 사실 자존감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뭐 오늘 대화 속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해법을 좀 찾은 것 같긴 한데 자존감 느끼지 말고 그 안에 대안을 좀 생각하고 그 대안은 결국 실수요자를 위한 어떤 자산에 대한 단순한 중개나 양도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지속 가능한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그 사람의 인생의 소득 시스템을 세팅해 주자. 그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토지가 되고 그 토지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체류형 쉼터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오늘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자기 맞춤형에 다 맞게끔 오늘 뭐 투자 체크리스트랑 올려주실 거죠?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